그대는 어디서 태어났나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슨 학교를 다녔나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오셨네요. 예,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북한에서 무슨 지랄 발광을 떨었나요? 뭐 그 30년간 30년. 예, 정보기관에 있으면서 네. 남조선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예, 또 들었습니다. 결국은 남조선을 적화 통일하려고. 예, 그 직책 중에서 남한에다가 간첩을 파송하는 예, 이런 직책을 가졌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북한에 있으면서 한세상 별을 탕 돌려가면서 잘 살지 예. 왜 남조선으로 왜 오셨습니까?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장성택 처형 사건을 계기로 장성택과 군 30년간을 이제 친밀한 관계로 있었어요. 그래서 처형당하면서 저 역시 신변의 위험을 받고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예. 왔는데 어느 날 박수.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단 말이야. 일본 탈북자들한테 35,000명인데 물어보면요, 왜 오셨어요? 그러면 조국을 자유통일하려고 내려왔습니다. 다 거짓말이거든. 이 선생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려왔다. 솔직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내려와서 한국으로 대한민국에 내려와서 일단은 국정원에서 안가에서 보호를 하죠. 그러면 오만 정보기관이 신문을 해요.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 해방 이후에 황장엽 선생님은 행정수반이야. 그러니까 비밀 모르는 거야. 형식적이야. 황장엽 들어봤죠? 이분은 실제 실무자예요. 정보의 실무자야. 그런데 황장엽 선생님이 한국에 내려와서 예. 간첩이 대한민국에 한 5만 명이 있다. 북한에서 파송한. 예. 그거 사실입니다. 그는 추상적인 추상적. 예, 그런데 자료입니다. 네. 예. 아니 선생님 생각할 때는 지금 북한 정보기관에는 해방돼서부터 지금까지 약 15만 명으로 집합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해서 2006년부터는 대한민국의 간첩 파견을 그만뒀어요. 그만큼 파견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아니 파견할 것이 없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정보라고 할 때는 고위급 정보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청와대, 이전 말로 말하면 청와대, 뭐 국방부, 국회, 국방과학은 할 것 없이 필요한 대한민국의 주요 요충 기관에는 간첩을 다 침투시켰다. 그러니까 더 할 필요 없다. 더 쉽게 말하면 예, 대통령이 간첩인데 뭐.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인데 뭐 더 이상 보낼 필요 있느냐? 우리 전주에 가서 할아버지 6.25 때 북한으로 넘어가서 24년 살다가 북한에서 간첩교육 4년 받고 한국에서 난파된 고정간첩, 전향된 고정간첩 할아버지 영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지령이 없으면 안 돼. 자, 시작. 안 돼. 남한에서 일어나는 폭동, 시위, 데모는 저 위에서 지시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 저 위에가 어디입니까? 북한? 예, 북한에서. 예. 이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 미순위, 효순위, 데모하는 거, 메가더 동장 철거하는 거, 이것도 다 북한에서 지시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 지금 광운광장에서 예. 민노총이 예.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예. 윤석열을 탄핵하자, 예. 2주일 동안 한다 그러는데 예. 이것도 북한에서 지시합니까? 여기 제가 보충적인 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반국가 세력이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허물기 위해서 책동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반국가 세력이란 뭐냐?
북한이 80년 동안 키운 빨갱이 세력, 간첩 세력을 우매하는 곳으로서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정치 세력이자 반국가 세력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렇게 민노총은 우리가 정확히 규정할 것은 북한의 김정은의 전투부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야, 저들이 지금 벌리고 있는 투쟁은요, 저희 힘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빨대를 꽂고 북한을 믿고 김정은을 믿고 하는 행위예요. 따라서 우리는 보수 세력은 오늘 여기에 모인 기독교 성도분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지금껏 우리 1세 주영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김준건 목사님 1세들이 그 정신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기독교 사상으로 정신으로 지켜야 합니다. 예. 자, 할아버지 영상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도에 대해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이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처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평온한 노래 부를 시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북한은요, 박헌영의 변절로부터 시작한 적화 공작이 근 80년 동안 언제 한번 중단함이 없이 끈질기게 악착스럽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대통령인 문재인이 간첩으로 왕왕 행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북한의 적화 공장이 완성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북한의 적화 공장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거는요, 좌파 대통령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3명의 대통령이 출범한 거예요. 김대중이는 대통령으로 출마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것처럼 낮은 연방제, 김일성이가 제시한 연방제 통일을 6.15 선언에서 공식화한 사람이며 북한이 지금 핵무력으로서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준 사람이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은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힘도 없다. 만약 북한이 핵무력을 만들면 책임지겠다고 전 국민 앞에 사기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대중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 있는데 지가 책임진다 그랬거든.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거나 하면 자기가 책임진다. 그러면 죽은 놈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저 무덤을 파서 던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 목사님 아주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입국론으로 시작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이라는 정체성에 입각해서 볼 때는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본부터 다 바로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 이번에 그 창원 간첩단이 잡혔잖아요. 예, 한 개 잡혔거든요. 예, 이런 창원 간첩단 같은 줄기가 예. 이런 줄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 이- 파송해본 사람으로서 이런 줄기가 몇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저거는 점도적과 같은 세발의 피입니다. 우리가 이제 청산해야 될 것은 위에 웅크리고 있는 고물을 잡아내야 돼요. 자, 일단은요, 예. 제주도도 간첩 두목이 잡혔잖아요. 예, 그것도 잡힌 사람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밑에 조직망이 또 있겠죠. 있죠. 예, 그 다음에 민노총 잡혔잖아요. 그렇죠. 밑에 또 조직이 또 있겠죠. 정교조에 또 정교조도 또 있고. 그렇죠. 그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은 간첩이 완전 장악하고 있다. 근데 언제 한번 저하고 인터뷰할 때에 예, 간첩의 종류가 예, 자, 간첩의 종류 한번 띄워주세요. 북한이 직접 보낸 간첩을 직파 간첩. 그렇습니다. 직파 간첩이죠. 예. 이건 선생님이 만들어서 조선에다가 예, 찔러놓은 파견하는 거죠. 간첩. 예, 간첩. 포석 간첩. 예, 요거는 북한의 간첩이 와서 한국 한국 국민을 사람을 간첩 만든 거. 예, 고정 간첩. 요거는 5년 이상 간첩 짓을 한 놈. 예, 고정 간첩. 그 다음에 동조 간첩. 예, 요것은 포섭된 간첩한테 또 장한 거.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5번째. 예, 간첩의 조직은 남편이 간첩이라도 예, 아내한테도 말 안 한다며요. 그렇습니다. 절대 자식한테도 말하는. 말 안 해요. 예, 예, 그런데 그 가족이 예, 간첩되는 아버지의 말과 행동은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니까 그리고- 유언적으로 정신을 주입시켜주죠. 그럼 거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까지 다 합치면 예, 이번에 이재명을 찍은 1614만 표는 예, 거의 간첩 동조에게 이미 벌써 포섭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첩에 대한 정의를 이제 앞에서 말씀 올렸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첩이라 적국에 리로운 짓을 하는 사람은 간첩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이재명이는 아시다시피 미군 철수를 골수까지 사무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지지한 사람이 1614만 명입니다. 미군 철수는 김일성이 해방돼서부터 김정일이 김정은에 이르는 오늘까지 시종일관 주장하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일성의 사상이에요. 왜 김일성이가 이렇게 주한미군은 철수를 고집하냐? 김일성의 노예, 오늘은 김정은의 노예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신성한 말로 말하면 김정은의 세습 체제 하에 남조선 혁명을 완성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흡수하겠다는 정자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미군 철수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역사를 보면요, 김일성이는요 1949년 6월에 남북에서 외국군을 다 철수했어요. 미군도 철수했고 러시아군도 철수했어요. 왜 철수했냐? 스탈린한테 가서 이 남한 침공하겠다고 자꾸 졸르니까 미군이 있는데 안 된다고 막았다고 해요. 그래서 김일성이가 머릿속에 미군과 소련군을 철수하자 남북에서 자, 하고 전쟁을 일으켰다고지요. 자, 시간 관계상 예, 선생님이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예, 그때 언제 우리 교회에 왔는데 선생님 한국에 살려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 하고 나와 함께 이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 그때부터 주일마다 교회 오더니 앞자리에 앉아서 매일 우는 거야. 울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난 여기 내려온 줄 알았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유 통일을 위하여 자기를 보냈다는 거야, 한국에. 영의 눈을 뜨니까 이제 해석이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어르신들도 우연히 왔어요, 주님이 보냈어요? 대답이 또 시원찮아. 이거 왜 그래? 끝나고 대답 안 한다고 빨리 끝날 줄 알아? 아니요, 없어.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우연히 왔어요, 주님이 보냈어요? 왜 보냈는지 그 이유를 잠시 후에,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을 주님이 왜 이 자리 갖다 앉혀놨는지를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 와서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받았죠. 예. 검찰한테 받았죠. 예. 경찰한테 받았죠. 예. 기무사한테도 받았죠. 예. CIA한테도 받았죠. 예. 다 받아서 저놈은 내가 간첩 내가 심었어, 저놈도 내가 심었어, 저것도 내가 심었어, 다 이제 다 정보를 알려줬죠. 예. 줬는데 자 보세요. 국정원을 와보니까 국정원 안에 북한의 조정을 받는 간첩들이 더 많은 거야. 이래서 나라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제보를 했더니 그런 말 하지 말으라고. 그런 말 하지 말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을 북한 간첩한테 살해돼서 죽게 하려고 국정원에서 내쫓아버렸어. 내쫓아버리니까 이분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영국의 BBC 방송에 가서 폭로를 해버렸어요. 청와대 간첩도 내가 심었다. BBC 방송에 가서. 그래서 BBC 방송이 생긴 이후로 그때 대담한 것이 몇 분짜리 대담했습니다. 그때 그 BBC 방송에서 저한테 알려줬는데요. 영국 역사에 처음으로 영국 역사. 예, 하루에 22분 30초짜리를 22분 30초짜리. 4번에 걸쳐서 방영했는데 그 영국의 왕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그 어떤 정치인도 그렇게 방송한例가 없다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제 방송을 하루에 4번. 4번씩 예. 방송하는 것은 영국 역사의 처음이다. 예. 그 핵심이 뭐냐? 박수. 저는 그때에 우리 김 선생님을 처음 알았어요. 아, 저런 사람이 한국에 내려왔구나. 저런 고위 간첩이 내려왔구나. 그래서 BBC 방송 폭로를 하니까 전 세계가 이제 다 뒤집어졌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청와대에 간첩을 내가 심었다. 청와대 간첩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일러공, 예. 전기공, 예. 뭐 운전사 이런 예, 거죠.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청와대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에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이런 간첩을 넣었다는 예, 거죠. 예. 넣었는데 이렇게 넣었는데도 한국 언론들은 보도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왜? 대한민국 언론은 북한에게 이미 포섭된 거야. 심지어 조중동까지, 우파 언론이라는 언론까지도 우리가 강화문에서 그 위대한 집회하는 것을 조중동이 보도하는 거 봤어 안 봤어요? 왜 안 하냐는 거야. 대한민국은 북한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열받아가지고 국정에서 뛰어나와서 일본의 게이오 대학으로 도망을 갔어. 생존을 위하여. 왜? 대한민국에 왔더니 대한민국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바깥에 내쫓으니까 북한 간첩들이 독생 가지고 딱 찌르면 죽으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피하여 갔어. 갔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드디어 말씀하세요. 예. 이제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반복하지 않고 제가 이제 일본에서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가지고 애국 운동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년간을 정보기관에 있으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 전반 정치권 뭐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저런 애국투쟁,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는 저런 분은 제가 처음 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분과 같이 내가 나가서 한번 애국운동을 하자 하고선 대한민국으로 다시 왔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하기를 3년 안에 김정은의 목을 따고 자유통일을 해내자. 마지막 최후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여기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귀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짧게 말씀 올리면 그거예요. 신혜식 대표님. 군말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 시점에서 김정은의 노예가 되겠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복을 주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을 선택하겠느냐? 이걸 선정해야 돼요. 여러분들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 손자, 싸위 할 것 없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걸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김정은이 밑으로 가면 너의 죽음의 길이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면 복이 떨어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행복한 세상입니다. 분명한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3년 내 자유통일을 하기 위한 그 정신,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기 목숨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유는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 목숨을 버리고 지킬 때 자유는 영원한 것입니다. 자유는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받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그 정책을 받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에 3년 내로 자유통일을 이뤄갑시다. 김정은의 묘를 따고 북한의 독재를 허물고 우리 민족의 부흥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8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으로 지구상에 영생합시다. 이상입니다. 자, 이상이 아니요. 이상이 아니고 물어봐야 돼. 그동안에 북한에서 3년 동안 남한에다 간첩을 찔러 넣었는데 예. 한 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국회에다가 간첩을 넣었어 안 넣었어요? 였습니다. 예, 쉽습니다. 국회의원. 쉬워요? 예. 언론에다 넣었어 안 넣었어요? 언론은 지금 목사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은요, 네, 정확히 규정하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선전 송동부 한국지부예요. 하나 실례를 누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언론은요, 김정은의 영상을 매번 지상파 모두 정평까지 하나 실리를 누리죠. 나 이거 무섭습니다. 이제 7.27날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해요. 아하. 이제 군사 포레이도 굉장히 합니다. 하면요, 북한에서는요, 그거 하면 당일날 생방송하면 하고 이제 한 번 방영하고 다음날 방영하고 끝나요. 노동신문에 한 번 내고. 근데요, 우리는요, 이제 보십시오. 한 주일 전부터
북한이 이제 포레이도 한다고 방송들에서 계속 아하. 봅니다. 그것도 고조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북한 정치 전문가 뭐 무슨 전문가 해서요 40분 토크예요. 그거 방송하는 값 돈 걷어가지고 인종서이가 북한한테 갖다 줘.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 북한은 성출 장비나 기술이 없고 돈이 없어서요. 북한 방송으로서는 세계다가 송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방부에다 간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게 안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대위가 간첩으로 잡혔잖아요. 예. 국방부에. 예.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예. 교회 목사들한테 간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니 뭐 통 풀어놓고 북한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 보고 통 풀어놓고 말한다고 그러는데요. 요게 이제 우리 다 기독교를 믿고 또 원로 목사님들, 장로님들 와 계시는데 제가 말씀 올리겠어요. 이제 원래 종교계는요 공안기관이나 정치계나부터 좀 빗어 있어요. 그래서 해방돼서부터 간첩들이 가장 소식하기 좋고 생존하기 좋은 게 이 종교계통의 분야입니다. 요게 있으면요 별짓 다 합니다. 목사님들이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분들이 찾아오게 하는지. 근데 근데 네. 이 말 하면서 조금 더 나가랍니까? 아니면 다시 예. 내일 해도 되니까 예. 일단은 저놈이 진짜로 진성 간첩인가 아닌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 그 김일성, 김정을, 예. 김정일 예. 이 세 명한테 개새끼 같은 욕을 못하는 사람은 100% 간첩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간첩으로 안 잡히기 위해서 가짜라도 김일성이 개자식아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건 허용 안 됩니다. 허용 안 돼? 간첩도 허락 안 돼요. 하니까 북한에는 최고 존엄이라고 해서요. 절대로 공작상으로도요 그렇게 욕하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 김일성 개새끼, 김정일 개새끼, 김정은 개새끼 말 못하면 목사들 중에도 그놈이 간첩. 분명히 간첩입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하면요 우선요 북한에 입국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절대 말 못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 좀 말씀 올리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시작은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하고 북한 못 먹고 못 사는 동포들을 위해서 이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뭐 식량도 보내고 뭐 병원도 지어주고 빵 공장도 지어주고 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어갑니다. 자, 양심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거기 가서 북한 공작 기관에 본인은 몰라요. 그 넘어가지 않았나 아마. 자, 남한에서 예. 북한으로 예. 간 목사들 중에 예. 저녁에 예. 이쁜 아가씨를 붙여준다 그러는데 아 이게 그저 사실이에요? 예, 그건 뭐 여러 번 말씀 올리지만 그거는 뭐 정보기관에서 공작의 기본이고. 기본이다. 예. 그러니까 그건 뭐 허락됩니다. 그것도 그냥 처녀가 아니라 배란기의 날짜를 딱 계산해 가지고 예. 하룻밤 자면 바로 애가 생기는 예. 그런 애들을 골라가지고 집어넣는다.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영원히 그 코에 걸리면 이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북한을 가면요, 목사들이나 여기 북한에 좋아하는 사람들 가면은 아빠 왜 이제 왔어? 이런 새들이 많다 그래요.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아요. 예. 기가 막히네. 그러면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는 말할 수 없어도 북한을 10번 이상 갔다 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만큼 북한에 좋은 일 했기 때문에 10번 갈 수 있었고요. 하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배려를 받습니다. 그 배려의 법은 이제 같은 그런 저항도 포함되고요. 아니 근데 천주교에 예. 그 천주교 신부들 중에 예. 뭐 정의구현사재단이라고 하는
신부들이 한 500명 있는데 예. 그분들이 북한 가기를 좋아하더라고. 그 빨갱이 부대입니다. 아니 근데 그 천주교 신부님들은 원래 혼자 사는데 그런 사람한테도 여자 붙여줘요? 이 아펜디탈 매지 않습니까? 아펜디탈 매는 것처럼 뒤에서는 또 다르죠. 그 사람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저렇게 북한이 큰 소리를 치고 예. 뭐 자기를 좋아하는 이 문재인까지도 욕을 하고 예.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예. 저렇게 하는 이유가 예. 지금 사실은 그 창원 간첩 하나만 잡았는데도 그 표시가 저렇게 빨갛게 돼 있는데 예. 사실 대한민국은 거의 간첩에게 장악된 나라다. 예.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예. 그때에 성시백 간첩이 내려와서 예. 예. 국회 부의장을 간첩으로 체포하고 예. 신성모 예. 국방부 장관 예. 최병덕 참모총장을 예. 완전히 장악하고 예. 이렇게 한 것처럼 현재 6.25 일어나기 직전 상태와 예.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가 어느 쪽이 더 심합니까? 지금이 더 심하죠. 지금이 더 심합니다. 저 섭섭해 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약간 좀 비판적인 말씀을 올리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지금 우월주의에 빠져서 북한은 고지나라라고 폄하한다고 길까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지금 이 좌파가 날뛰는 건요,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반국가 세력은 빨갱이 세력이자 간첩 세력이고 거기에 동조된 1614만 명이에요. 정확히 하세요. 80년 동안을 간첩을 핵심으로 해서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물먹은 모래뚝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싸마는 데서 잘 먹고 잘 입는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북한 못 먹고 못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아까 폼페오 세계 정보의 총본산 폼페오가 오케이 말해요. 다음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거 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정보력의 기초에서 한 말이에요. 하고 아까 그 미 국방장관 그 사람 말요 그 책 썼다 했는데 목사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정보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요 책에서 자기 가상적 글을 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미 국방장관 하면서 미 국방부에 정보국이 있습니다. 그 정보국에서 종합된 정보에 기초한 나는요 소름 끼쳤어요. 왜 그러냐? 사실 그 전술이 작전 방안이 북한의 80~90%하고 맞습니다. 너무나 신통이 책에 썼기 때문에 저거는 그 사람의 가상적인 글이 아닌 정보에 기초한 글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방장관이 한 글과 CIA 국장을 한 폼페이오 글은 일치합니다. 일치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예, 평화협정, 예, 종전협정, 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예, 간첩이든지 간첩에게 이미 포섭된 사람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포섭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김일성이 사상, 지금은 김정은이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는 빨갱이 세력, 간첩 세력, 동조 세력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재명이를 투표한 1614만 명을 평범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냉철하게는요. 저기서 이제 그 미군 놈들을 내쫓자 하고 광화문에서 외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저는 정확하다고 저는. 자, 박수하겠습니다.